60세 초등학교 교사, 교단 떠난 후 3개월 우울증과 싸우는 그녀의 하루. 30년 넘게 아이들과 함께 했는데 이제는 아무도 날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퇴직 후 3개월. 매일 아침 7시에 눈을 뜨던 그녀는 어느새 오후까지 침대에 누워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출근할 필요도 없고 수업 준비도 할 필요 없고 누가 연락 오는 사람도 없고 그녀의 하루는 그렇게 텅 비어갔습니다. 누군가는 은퇴하면 여유와 여행, 평온함을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 직장을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일수록 그 일에서 물러나는 순간 정체성의 붕괴를 경험하죠. 특히 교사, 공무원, 공기업 직장인처럼 퇴직 시점이 정해져 있는 분들은 준비가 없으면 더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면 그때 가서 생각하지 라며 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하곤 합니다. 하지만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은퇴 후 무너지는 사람들의 공통점. 정체성 상실. 난 교사였지. 근데 지금은 뭐지? 직장에서의 역할은 우리가 가진 정체성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은퇴 후 그 정체성이 사라지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혼란이 오게 됩니다. 사회적 고립. 교사였던 김선희 씨 60세는 매일 수십 명의 아이들과 교류하며 활기찬 삶을 살았지만 은퇴 후 집에서 혼자 밥을 먹으며 점점 사람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전화 올 데도 없고 카톡도 전부 학부모나 학교 관련 얘기뿐이었더라고요. 연락할 친구가 별로 없었어요. 목표 상실. 내일 뭐 하지? 목표가 사라지면 사람은 무기력해집니다. 출근이든 아이를 위한 수업 준비든 목표가 있었을 때는 몸이 힘들어도 삶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쉬라고 하니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거죠. 은퇴 후 삶을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3가지 준비. 1. 퇴직 후 내 삶의 정체성을 다시 정의하라. 나는 하는 사람이다. 사례. 교사였던 이정희 씨 62세는 은퇴 후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위한 무료 독서 지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봉사로 시작했지만 점차 그 활동은 그녀에게 새로운 의미를 주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런 정체성을 되찾고 나서야 다시 활력을 느낄 수 있었죠. 은퇴 후에도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재정의하지 않으면 삶의 방향을 잃게 됩니다. 2. 사회적 연결 유지하기. 혼자 있지 마세요. 사례. 초등학교 교사로 33년을 근무한 박 선생님 60세는 퇴직 후 심한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퇴직 교사 모임에 참여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곳에서 비슷한 처지의 선생님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여행도 가고 공부 모임도 만들면서 삶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으면 마음도 병듭니다. 3. 일상이 즐거운 루틴을 만든다. 작지만 꾸준한 활동의 힘. 사례. 강 선생님 60세는 은퇴 후 하루가 너무 길어 견디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매일 아침 걷기 1시간, 오후에는 취미로 수채화 그리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억지로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루틴이 그녀의 하루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뭘 하든 꾸준히 반복되는 일정이 있으니까 마음이 안정되더라고요. 루틴은 삶의 뼈대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삶이 무너집니다. 결론. 은퇴는 고요한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은퇴는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가 아니라 스스로 인생을 설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이 시기에는 나를 지탱할 무언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나는 지금 누구인가? 무엇을 해야 행복해질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이 질문부터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당신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은퇴는 완성이 아니라 또 한 번의 출발점이니까요. 60세 교사의 사례로 보는 은퇴 후 겪게 되는 진짜 현실과 준비 전략.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이제 좀 쉬자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만 막상 현실은 다릅니다. 오늘은 실제 60세 초등학교 교사의 사례를 통해 은퇴 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정보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은퇴 후 흔히 겪는 3가지 변화. 정신건강 변화, 무기력과 우울감. 정해진 스케줄이 사라지면서 삶의 리듬이 무너집니다. 특히 교사나 공무원처럼 사회적 지위가 있던 직군일수록 이제 난 아무 쓸모가 없다는 생각에 빠지기 쉬워요. 한국심리학회에 따르면 은퇴 후 1년 이내 우울 증세를 경험하는 비율은 약 35%에 달합니다. 사회적 고립. 직장이라는 커뮤니티가 사라지면 연락할 사람도 점점 줄어들죠.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중장년의 48%가 은퇴 후 인간관계 단절을 경험한다고 해요. 특히 혼자 식사하고 외출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져서 고립이 심해집니다. 경제적 불안. 정기적인 급여가 끊기면서 심리적 불안이 시작됩니다. 퇴직금이나 연금이 있다고 해도 매달 들어오던 월급과는 느낌이 달라요. 특히 고정비, 건강보험, 관리비, 식비는 줄지 않기 때문에 예산 조정이 필요합니다. 2.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실질적 준비 방법. 일 은퇴 전부터 새로운 정체성을 준비하라. 나는 하는 사람이다 라는 문장을 퇴직 후에도 완성할 수 있어야 해요. 나는 글을 쓰는 사람이다. 나는 자연을 가꾸는 사람이다. 나는 지역 아이들을 돕는 멘토다. 취미가 아니라 삶의 역할로 가져가야 합니다. 팁. 은퇴 12년 전부터 주말에 소규모 봉사활동이나 강좌 등을 시도해 보세요. 의미 있는 일을 경험해보면 퇴직 후 적응이 훨씬 쉽습니다. 이 사회적 연결 유지, 작고 정기적인 모임 만들기. 퇴직한 친구, 동료들과 월 1회 정기 모임 만들어 보세요. 종교, 마을 커뮤니티, 문화센터 등과 연결해 일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고립은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옵니다. 팁.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도 은퇴자 모임, 퇴직 교사 독서 모임 등이 꽤 많습니다. 먼저 작은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삶생활 루틴 만들기. 루틴이 무너지면 마음도 무너짐. 매일 아침 8식 이상 산책, 점심 후 독서, 저녁 운동. 이런 일상 속 루틴은 정신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루틴이 있으면 삶의 공허함이 줄어들고 자존감도 높아져요. 팁. 스마트폰 일정 앱에 간단한 오늘의 일정을 적어두는 것만으로도 루틴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3.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소득 활동, 경제적 스트레스 줄이기. 유형 예시 특징. 프리랜서형 글쓰기, 강의, 온라인 강좌, 기존 경력을 활용 가능. 소규모 창업형 블로그, 유튜브, 농산물 직거래. 초기엔 수익보다 경험 중심. 노동형 배달, 편의점, 도서관 사서 일하는 시간 조절 가능. 팁. 은퇴 전부터 경력 전환 연습을 해두면 훨씬 수월해요. 교사, 퇴직 교사를 위한 글쓰기 강좌, 수강 후 블로그 연재 시작 등. 결론. 은퇴는 끝이 아니라 설계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 단순히 돈만 준비해도 안 되고 시간만 많아도 안 됩니다. 역할, 관계, 루틴, 경제, 이 4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진짜로 행복한 은퇴를 맞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는 생각보다 훨씬 외롭고 힘들 수 있습니다.